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은 아련한 첫사랑이 생각나는 소설책 가져와 봤는데요. 봄비눈 작가님의 너와 나의 여름이 닿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첫사랑 감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몽글몽글하면서도 아련한 그때 그 감성. 오랜만에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은 첫 시작부터 다소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하는데요. 결혼을 앞둔 여주인공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타임슬립 소설인데요. 여러분, 죽기 전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만날 수 있는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너와 나의 여름이 닿을 때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프롤로그. 산 중턱에 위치한 철학관에서 주차장을 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했다. 맑은 날은 운동이라 생각하며 위안 삼았지만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은 이 언덕이 유난히 더 싫었다. 바닥에다 질펀해진 검은 눈이 스타킹에 튀었다. 스타킹에 묻은 눈을 훑으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영 씨, 출발했어? 난 지금 마쳤어. 출발? 아, 그게 오늘이었나? 깜빡했네. 회의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혼자 다녀올래? 드레스 뭐 별거 있나? 뭘 입어도 어울릴 텐데. 그러자, 태영 씨. 혼자 보면 나도 편하지 뭐. 일 봐요. 나보다는 일이 더 소중한 그였기에 남들처럼 오순도순 드레스를 고를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드레스를 혼자 고르러 갈 줄은 몰랐는데 뭐 상관없나? 드레스 입은 나를 보고도 감흥 없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덜 외로울 것 같기도 하다. 둘이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으니까. 다들 하는 결혼, 다들 입는 드레스, 그게 뭐 별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툰다던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없어서일까. 그저 무료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태영 씨는 1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젊은 날의 열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만나지 않을 모난 점도 없었다. 무난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그가 40이 된 올해 당연하다는 듯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첫 키스를 할 땐 귓가에 종소리가 울리고 결혼할 상대를 만나면 이 사람이다 싶다고 하던데 나는 둘 다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건넨 동그란 반지 안에 네 번째 손가락을 넣었다. 어떻게든 다수에 속하고 싶었으니까.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평범함에서 얻는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끝이 시려 코트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밝은 불빛에 눈이 시렸다. 곧이어 머리가 뜨거워졌다. BCD 카페. 어떻게 된 거지? 커피향이 코끝에 감돌아 눈을 떴다. 나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체적인 골조가 목재로 되어 있어 싱그럽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 아니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아주 큰 창문 옆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넓은 연두빛 잔디밭이 보였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들어왔다. 분명 겨울이었는데 고요한 정막과 따스한 바람에 이곳이 평범한 카페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선 카운터로 가서 이곳이 어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부터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카운터 안쪽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인이 나오며 말했다. 사장님,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어딘가요? 혹시 지금 며칠이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가 주는 왠지 모를 위압감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섰다. 소파에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찬찬히 돌이키고 있는데 여인이 걸어왔다. 그녀는 흰머리가 은발로 보일 정도로 매력적인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우아했다. 발목까지 오는 짙은 녹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어서 오십시오, 백여름님.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려는 순간 백발의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백여름님은 금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카페는 이승에서 죽은 사람들이 완전한 죽음의 세계, 저승으로 가기 전 머무는 공간입니다.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멍하게 바라보니 그녀는 익숙한 듯 말을 이었다. 이곳은 BCD 카페 4호점입니다. 혹시 인생은 B와 D 사이 C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승에서는 BCD를 인생은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의 선택, 초이스라고 해석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C는 초이스가 아니라 찬스입니다. 우리에겐 삶이 끝나고 죽음으로 가는 사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죽지 않는단 말인가요?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삶을 1년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괜찮으십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를 마시며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곳은 대체 다른 사람들은 왜 눈을 감고 있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죠? 고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시절로 돌아가서 1년간 지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인의 혼이 그 시절로 돌아가는 동안 현재의 육체는 이곳 BCD 카페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인에게 기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BCD 카페의 직원입니다. 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 오늘은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긴 왜 따뜻한 낮이죠? 이곳은 여러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이승과는 다른 세계이지요. 고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에 이곳은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진정이 되신 것 같군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눈을 감으면 여름님이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재생 시간은 5분이며 영상이 끝난 후 돌아가고 싶은 시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인이 홍차 안에 검은 가루를 넣으며 말했다. 남은 홍차를 천천히 마시니 첫입에는 느끼지 못했던 묵직한 커피향이 감돌았다. 빈 찻잔을 바라보며 크게 심호흡하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안유현, 나의 첫사랑. 분명 그 사람이었다. 그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마음속 한 부분을 차지했던, 다른 사람과 연애하면서도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날 수 없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21살에 만난 그와의 추억은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운 얼굴을 보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여름님,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여인의 말에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시 눈을 감았다. 오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처음으로 강단에 선 날, 말을 더듬으며 강해하는 서툰 모습의 내가 보였다. 뒤이어 태영 씨와 연애하는 모습이 나왔다. 영상 속의 우리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짧은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보냈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다. 30대의 연애는 20대의 연애처럼 뜨거울 순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연애 외에도 책임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현이라면 어땠을까?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던 그와 함께했다면 내 삶은 더 반짝였을까? 내 머릿속은 이미 유현이로 가득해서 태영 씨가 나오는 영상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유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2달이었지만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유현이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너를 만난 여름. 21살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8월이었다. 학과 대표였던 나는 2학기 MT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금요일마다 가까운 관광지에 답사를 다녔다. 보통 총무인 혜지와 함께 가지만 그날은 혜지가 아파서 혼자 벽화마을로 향했다. 벽화마을은 지상철을 20분 탄 뒤 버스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외진 곳에 있었다. 버스 정류장은 벽화마을에 가는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라 평일엔 아주 한적했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나는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뜨거운 햇살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머리를 묶으려다 멈칫했다. 답사를 다녀온 후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내 갈색 단발머리를 쓰다듬는 걸 좋아했다. 머리를 묶은 뒤 풀면 자국이 남을 것 같아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직여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이마에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느낀 순간 누군가 말을 걸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벽화마을 가려면 51번 버스 타면 되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다. 이마를 덮은 검은 머리에 빛나는 눈을 가진 그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무표정에도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네, 맞아요. 더워서 귀찮았지만 예의 있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벽화마을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혹시 대학교 MT 답사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요. 이 더운 날 뭐가 그리 궁금하고 즐거운지 웃는 얼굴로 물었다. 네,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웃는 얼굴로 말하는 그를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 우와, 저도 답사가요. 어쩐지 관광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동지를 만나니 반가운거려? 저는 해선대학교 약학과 06학번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학교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같은 학교라는 이유로 불쾌감이 반가움으로 바뀌는 걸 보면 학연 지연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저도 해선대 철학과 07학번이에요. 21살이세요? 전 22살이에요. 아, 오늘 날이 참 덥네요. 답사날을 잘못 잡은 듯해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그가 말했다. 그러게요. 51번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인데 버스 방금 지나가서 꽤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오는 길에 보니 작은 슈퍼가 있던데 거기서 음료수라도 마실까요? 제가 살게요. 심심하고 더웠던지라 그의 말에 응했다. 아직 통성명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유현이에요. 안유현. 혹시 벽화마을에 있는 괜찮은 숙소 아세요? 그가 과일 주스를 양손에 들고 슈퍼 앞 간이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잘 마실게요. 저는 백여름이에요. 선배가 하나 민박 추천해줘서 가보려 해요.
네, 덕분에 저도 헛걸음 덜 하겠네요. 이름이 여름이에요? 봄, 여름 할 때 여름이요? 특이하죠? 남들이 기억을 잘해서 불편해요. 특별한 이름이네요. 잘 어울려요. 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멋쩍게 웃었다. MT 장소를 서로 추천하다 보니 버스 시간이 되어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51번 버스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버스가 정차하고 뒤에선 그가 의식되어 노란 치맛자락을 살짝 잡은 채 버스에 올랐다. 어디 앉을지 좌석을 살피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댄 순간 예상치 못했던 기계음이 들렸다. 아뿔싸, 교통카드 충전을 까먹었다. 현금을 찾으려 가방을 뒤적이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해서 허둥대는 내 옷깃을 살짝 잡으며 그가 말했다. 제가 낼게요. 기사님, 성인 한 명 더 결제해 주세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걸 깜빡했네요. 고마워요. 저 현금 있어요. 잠시만요.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다. 마음 쓸 거 없어요. 뭐 별거라고요. 그는 한사코 버스비를 받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주스도 사주셨는데 제가 너무 신세를 지네요. 신세는요. 여름 씨는 어쩌다 과 대표를 맡게 됐어요? 그가 창문을 살짝 열며 물었다. 철학과는 몇 명 없어서 대표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한 학번에 15명인데 절반은 군대 가거나 휴학해서 8명밖에 없거든요. 유연 씨는요? 정말 소수네요. 저는 입학하고 바로 휴학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과 대표 지원했어요. 유연 씨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약학과라고 하셨죠? 약대 건물은 어디 있어요? 약대는 서문 쪽이요. 철학과는 동문 쪽에 있죠. 정반대네요. 네, 서문 쪽으론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서문 맛집 안 가보셨겠네요? 맛있고 저렴한 곳 많은데. 칼국수 좋아해요? 3,000원인데 3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맛이에요. 그는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였다. 궁금하네요. 다음에 같이 가요. 깜짝 놀랄 거라 장담해요. 네, 그래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다. 그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1년 반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답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오니 6시였다. 저녁 시간이지만 여름이라 여전히 밝았다. 더워서인지 남자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돼서인지 입맛이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가 말했다. 덥네요. 버스 기다리면서 맥주 마실래요? 그의 제안이 반가웠다. 자고로 여름엔 길에서 마시는 맥주가 최고 아니겠는가. 좋죠. 맥주는 제가 살게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 옆 슈퍼로 들어갔다. 그는 하이트, 나는 맥스. 맥주 2캔을 산 후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지난 MT에서 학과 동기들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하던 이야기, 중학교 때 선생님께 혼난 이야기도 나눴다. 왠지 여름 씨에겐 부끄러운 기억도 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았다. 맥주 남았는데 다음 버스 탈까요? 그의 물음에 좋다고 대답했다. 한적한 버스 정류장 앞 맥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처음 봤고 앞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에 더 편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유연 씨는 쉴 때 뭐해요? 취미가 뭔지 궁금해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요즘은 제인 노래 좋아해요. 여름 씨는요? 저는 연극 보는 거 좋아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러 가요. 우와, 연극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영화보다 재밌어요? 그럼요. 영화는 여러 번 볼 수 있지만 연극은 딱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게 매력이에요. 같은 연극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연극을 봐도 매번 느낌이 달라요. 배우의 컨디션과 관객의 호응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소극장은 무대랑 객석 사이가 가까워서 가끔 배우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순간 저도 무대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그럼 진짜 무대에 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겠죠. 사실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제가 무대에 선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연극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 열띤 설명을 하다 보니 다음 버스가 도착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술 기운이 오른 채로 버스에 타서 스무고개 게임을 했다. 스무고개가 뭐가 그리 재밌는지 끊임없이 웃음이 나왔다. 너무 큰 소리로 웃음이 나올 때면 흠칫 놀라 기사님의 눈치를 봤다. 그와 나 둘 다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했기에 집에 가는 길 내내 대화를 나눴다. 처음 보니와 반나절 만에 많이 가까워진 것이 신기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0시,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카페에 왔다. 대학로 2층에 위치한 빙수 전문 카페는 매장 규모가 크고 맛도 좋아서 여름이면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주말엔 평일 장사의 3배에 달하는 매출이 나왔다. 정신없이 바삐 움직여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급한 사정이 생겨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안절부절 못하던 사장님께서는 어딘가 전화를 하시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얘들아, 다행히 평일에 일하는 친구 한 명이 도와주러 온대.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순간 입이 벌어지며 어?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안유현. 그가 들어왔다. 순간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자연스럽게 행주를 들고 탁자를 닦았다. 당황스러워서 인사할 타이밍을 놓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여름씨? 나와 눈이 마주친 그의 눈이 커졌다.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한 차례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 뜸했다. 어제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보내요. 식사로 제공된 토스트를 먹으며 그가 물었다. 네, 들어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일에 일하세요? 네, 평일 저녁 시간에요. 친구 소개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주말은 정말 바쁘네요. 낙하산이네요? 전 여기 시급이 좋아서 치열하게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알바를 하게 된 이유와 단골 손님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인지 계속 웃음이 나왔다. 사장님의 부름에 우리는 이야기를 멈췄다. 다시금 바쁘게 몸을 움직인 후 교대 시간인 4시가 되었다. 오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니폼을 건네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여름씨 어디 가나 봐요? 그가 물었다. 네, 연극 보러 가요. 어제 연극 자주 본다더니 진짜였네요. 그의 말에 미소로 대답하며 핸드폰을 열었다. 남자친구에게서 부재중 전화 2통과 문자가 와 있었다. 이틀 연속으로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스터디 있는 날엔 데이트 약속 잡지 말지. 공포 연극이라 혼자 보기 무서워서 고민하던 찰나. 어제 그가 연극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한 것이 생각났다. 유연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연극 보러 갈래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서요. 정말요? 좋죠? 그는 티 없이 즐거운 듯 웃었다. 와, 이게 연극의 매력이군요. 여름씨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요. 연극이 끝난 뒤 그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유연 씨 아까 보니 무대 체질이던데요? 좀 부끄럽지만 재밌었어요. 긴장 풀리니 배고프네요. 혹시 돈가스 좋아해요? 맛집 아는데 같이 가요. 식사를 마치고 주변 카페를 향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커피를 못 마시는 그는 아이스 초코를 주문했다. 카페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흐 음악이 흘렀다. 유연 씨, 너무 좋아해서
안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데 왜 안 해요? 저는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해요. 저한테 피아노가 그래요. 피아노 연주를 좋아해서 어릴 적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을 보니 자신이 선택한 직장이면서도 출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며 불평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도 직업이 되면 싫어질까봐 두려워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뒀어요. 이후로 취미로만 쳤는데 이제 연주 안 한 지도 2년 가까이 됐네요. 자취방에 피아노가 없거든요. 이 말을 하니 조금 슬퍼졌다. 피아노가 싫어진 것도 아니고 싫어질까봐 그만두다니. 부모님은 끝내 내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피아노를 그만둔 걸 아쉬워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바라볼 것 같아 아무한테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 여름 씨 말 들으니 좋아서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해서 변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원래 상태 그대로 지키고 싶은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일이든 취미든 사람이든. 싫어질까봐 무서워서 지금 좋아하지 못하는 건 좀 슬퍼요. 지금 즐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네, 유연 씨 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 그게 참 어려워요. 아, 유연 씨는 왜 약대에 왔어요? 궁금해요. 그는 조금 뜸을 들이다 빨대로 음료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이틀 연속 우연히 만난 귀한 인연이니 말해줘야겠죠? 제가 10살 때부터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이젠맨과 증후군이라던가 병명도 생소하고 할머니가 곁을 떠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의 그늘진 옆모습을 보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따라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약대에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불편해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물어봤다며 미안해하고. 그게 싫어서 어제 말 안 했어요. 여름 씨랑은 즐거운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 지금은 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그래도 주말엔 되도록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해요. 이렇게 다정한 손자가 있으니 할머니께서 든든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조금은 무거워진 분위기를 깨며 말했다. 우리 게임할래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 내가 동의하자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게임을 알려줬다.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한 후 질문을 통해 상대의 비밀번호를 맞히는 게임이었다. 1의 자리 숫자가 5 이상인가요? 그가 먼저 질문했다. 아니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가요? 네. 저는 심리전을 해야겠어요. 사람은 눈을 보면 진심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 제 눈을 똑바로 봐요. 모든 자리 숫자의 합이 10 이상인가요? 그의 말에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틀 내내 대화를 나눴지만 눈을 정면으로 몇 초간 응시하는 건 처음이었다. 순간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를 의식하니 평소에 침을 어떻게 삼켰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침 삼키는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입안에 머금은 채 그를 응시했다. 내쉬는 콧바람도 세게 느껴지고 눈 깜빡이는 횟수도 신경 쓰였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서 헛기침하며 그의 눈을 피했다. 와, 제가 이겼네요. 역시 게임은 심리전이죠. 그가 눈웃음을 짓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아쉽네요. 유현 씨 소원은 뭐예요? 반말 쓰기 할게요. 내가 먼저 반말할게. 너도 해. 그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반말? 내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좋아.
제법 친해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다. 이후 한 번 더 게임을 했으나 이번에도 내가 지고 말했다. 이번 소원은 보류할게. 오늘 안에만 사용하면 되지? 그는 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게임의 승패를 떠나 어릴 적 친구와 놀듯 웃고 떠든 것이 오랜만이라 즐거웠다. 카페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는 길, 백화점이 보였다. 옥상 전망대에서 보는 야경이 예쁘기로 유명한 백화점이었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갔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서 우리와 관람객 2명, 직원 1명밖에 없었다. 늦은 시간이라 벽화마을은 보이지 않았지만 검고 넓은 바다와 나지막한 주택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아름다웠다. 와, 덕분에 연극도 보고 야경도 보네. 너무 좋다. 저긴 어디지? 그가 불빛이 많이 반짝이는 곳을 가리키며 물었다. 야시장이야. 포장마차에서 야식 파는 곳. 밤에만 문 연대. 궁금하네. 여름이 넌 가봤어? 아니, 나도 아직 안 가봤어.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야시장 가서 생맥주 마시는 거야. 4개월 남았네. 길거리 맥주에 야식이라니 환상의 조합이네. 야경을 바라보며 예쁘다는 말을 반복하다 그가 쑥스러운 듯 하지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나 소원권 지금 사용할게. 나랑 손잡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의 욕구와 도덕성이 충돌했기에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황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실은 다시금 공포 연극을 볼 때처럼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정에만 충실할 순 없었다. 마음속에서 두 자아가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것이 느껴졌다. 둘 중 어느 편도 들어줄 수 없었다. 두 자아가 대립하는 동안 백화점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폐점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정막을 깨주었다. 내려가자. 그리고 그건 안 될 것 같아. 못 들은 걸로 할게. 나의 말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친구가 있었으니 손을 잡는 스킨십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말해야 했지만 말하기 싫었다. 현재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분명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집으로 향하는데 그가 말했다. 데려다 줘도 돼? 혼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말없이 집까지 걸었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머릿속은 그 언제보다 복잡했다. 10분 정도 걸으니 주택과 원룸 건물이 질비한 골목이 나왔다. 나 여기 살아. 데려다줘서 고마워. 내 말에 그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내 눈을 바라보고 말했다. 자신감 넘치는 그답지 않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여름아, 나 네가 많이 좋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순간 첫눈에 반했어. 너무 성급한 거 아는데 말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 말에 적잖이 놀랐다. 나 역시 그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친구에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 요동쳤다. 선우 오빠에겐 고마움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온몸에 감각세포가 반응하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길거리의 대화 소리는 묵음 처리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우리를 위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마치 시공간이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듯했다. 그는 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전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처음 만난 버스 정류장에서 첫눈에 반했고 이틀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사실 남자의 고백이 처음은 아니었다. 입학하자마자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후에도 연락처를 묻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의리를 지키고 싶었고 고백한 이들에게 끌리지도 않았기에 고민 없이 거절했다. 그런 내가 이번만큼은 겨우 이틀 만난 사람에게 이다지도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흔들렸다고 해도 고백받은 그 순간엔 반드시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나 양심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며칠간 유현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걱정된다고 무슨 일이 있냐는 문자도 쌓여갔다. 계속 답장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됐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 유현이에게 메일을 보낸 게 떠올랐다. 메일을 보내면 적당한 거리로 천천히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유현아, 나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래서 메일 보내. 잘 지내지? 메일을 보낸 뒤 곧바로 메일 수신함을 클릭했다. 하지만 바로 답장이 오는 문자와 달리 메일 답신을 받는 데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차라리 연락하지 않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막상 메일을 보내고 나니 조바심에 속이 타들어갔다. 메일함을 열고 닫기를 여러 번. 벌써 전공 강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어쩔 수 없이 노트북 전원을 끄고 학교로 향했다. 수업 시간 내내 유현이가 떠올라서 교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평소라면 절대 누르지 않는 네이트 버튼을 눌렀다. 요금이 많이 나오기 전에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바삐 움직였다. 수신함에 반가운 그의 이름이 보여서 입꼬리가 움찔거렸다. 걱정했소. 혹시 날 피하는 건지 아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한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구려. 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나눴던 말투에 웃음이 났다. 말투가 또 왜 그렇소? 크크크. 사극 말투 너무 웃기요. 그런 거 아니니 걱정 마시오.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그렇소. 핸드폰 고치면 연락 가리다. 빠르게 답장을 보낸 뒤 핸드폰을 닫았다. 심장이 손가락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뛰었다. 천천히 멀어지려 했던 계획과 달리 나와 유현이는 하루에도 몇 통씩 메일을 주고받았다. 벨소리가 들려 핸드폰을 확인하니 혜지였다. 여름아, 지금 전화 가능해? 응, 오빠랑 카페였어. 네 말대로 거제도 오니까 좋네. 그랬구나. 여름아, 일단 밖으로 나와볼래? 산호 선배 없는 곳으로. 혜지의 목소리가 다급해 보여서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여름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오늘 네가 일하는 카페에 빙수 먹으러 갔거든? 근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여름이 친구 아니냐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너한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뭘 물어봤어? 자기가 너한테 고백했는데 차였대. 잊으려 했는데 잘 안 된다며 네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냐고 묻더라.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숨죽여 혜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혜지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름이 남자친구랑 거제도 여행 갔으니 잊으라고 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지난 학기에 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다는데도 계속 집착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인 줄 알고. 올봄 함께 일했던 주말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계속 고백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혜지에게 한 것이 생각났다. 혜지가 지금은 일을 그만둔 그 사람과 유현이를 착각한 것이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혜지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근데 그 사람이 너 남자친구 있냐고 되묻더라고.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혹시 며칠 전에 좋아졌다고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응, 맞아. 난 너 힘들게 했던 사람인 줄 알고 정말 미안해. 혜진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했다. 그러나 그 뒤에 혜지가 말하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혜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것보다 유연이가 상처받았을까봐 걱정되었다. 일주일간 숨겼던 내 거짓말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떻게 말해야 덜 상처받을까? 이 사실을 안 이상 유현이와 관계는 지속할 수 없겠지.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앉은 듯 숨쉬기가 버거웠다. 집에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유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현아, 나 핸드폰 고쳤어.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밤 11시에 볼래? 우리는 강변 산책로가 잘 보이는 2층에 앉아서 생크림 맥주와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그는 마치 오늘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밝게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카페에 온 진상 손님 이야기. 두 번째 잔이 비어갈 때쯤 내가 크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유연아, 나 할 말 있어. 너도 이제 알겠지만 내가 숨기는 게 많았거든. 이야기하면 너를 못 볼 것 같아서. 그래도 듣고 싶은 거지? 응, 듣고 싶어, 여름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해줬으면 해. 심호흡을 한 뒤 눈을 질끈 감고 이야기했다. 사실 나 남자친구 있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할 차례였다. 그러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저 맑고 밝은 이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단 생각에 눈물만 차올랐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말했다. 아까 혜지 씨한테 듣고 많이 놀랐어. 근데 일 마치고 산책로를 걸었는데 걷다 보니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한 네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 당황스러웠지만 괜찮아. 내가 미안해.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널 힘들게 했나 봐.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서툰 점이 많았어. 그는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괜찮다고 말해줄 뿐이었다. 이제 집에 갑시다. 우리 친구끼리 더치페이 합시다. 장난스러운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여름 낭자가 웃으니 기분이 좋구려. 늘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소. 벌써 새벽 2시구려. 오늘은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오. 이 시간에 혼자 집에 돌아가게 할 순 없소. 위험하오. 괜찮소. 나 이래봬도 힘이 장사요. 그건 맞다며 웃는 그의 어깨를 장난스럽게 때리며 걸었다. 그가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재차 말했지만 택시를 탈 테니 걱정 말라고 바래다 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하는데 다리 안 아프겠어? 당연하지. 게임하면서 갈까? 진실 게임 어때? 말 못하면 꿀밤 맞는 거야. 만약 내일 죽는다면 지금 뭐 할 거야? 이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일단 떡볶이랑 맥주를 먹을 거야. 어디서 먹을 건데? 야외면 좋겠어. 멋진 풍경을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지. 어렵지 않네. 지금 할래? 피아노처럼 행복을 미루지 말고 말이야. 지금? 나 배부른데. 그리고 새벽이라 문 연 분식집도 없을걸? 포장마차 있잖아. 맞은편에 늦게까지 문 여는 슈퍼도 있어. 친구니까 특별히 생애 마지막 떡볶이와 맥주는 내가 쏜다. 오, 나 포장마차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강변 산책로에서 먹을래?
마지막 날 풍경으로 괜찮겠어? 양손에 떡볶이와 맥주를 든 그가 물었다. 좋지. 농구장에서 먹자. 낮엔 농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처에 못 가봤거든. 우리는 강변 산책로에 있는 간이 농구장 바닥에 앉아서 맥주를 꺼냈다. 근데 빨대 꽂아서 마시니까 정말 맛있더라. 완전 다른 맛이야. 그가 맥주에 빨대를 꽂으며 말했다. 그렇지? 같은 맥주라도 캔인지 병인지 유리잔에 먹는지에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 난 캔의 빨대가 제일 좋아. 내일이면 죽는데 또 필요한 게 있으신지요? 그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음악이 있으면 좋지요. 뭐 듣지? 진짜 마지막도 아닌데 괜히 노래 선택도 신중해지네. 잘 생각해봐. 나도 들을 노래 찾아봐야겠다. 그가 노란색 mp3를 꺼냈다. 어디 한번 보자. 너 정말 제인 좋아하는구나. 온통 제인 노래네. 그의 mp3 버튼을 누르며 목록을 살폈다. 그가 멋쩍게 웃었다. 그럼 제인 일기 듣자. 나도 이 노래 좋아하니까. 우리 누워서 들을래? 어디서? 여기서? 응. 내일 죽는데 뭐 어때? 그가 웃으며 농구장에 누웠다. 그래도 길바닥에 눕는 건 좀... 아니야, 그러지 뭐.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못 해봤던 걸 다 해보고 싶었다. 늘 지나다니는 곳이었지만 새벽에 누워서 보는 짙은 하늘은 새로웠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다. 유연아, 저 별 진짜 밝게 빛난다. 너의 마지막 날 감성을 깨서 미안하지만 인공위성이야. 뭐? 이과 감성 뭐야? 낭만적이지 못하네. 누워서 크게 웃었다. 낮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에서 우리 둘만 누워있으니 마음이 간질간질했다. 그래, 별이라고 하면 뭐 어때? 자, 이어폰. 조금 떨어져서 누워있었지만 이어폰을 나눠 껴야 해서 옆으로 다가갔다. 내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가슴에 힘을 주어 참아보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심장은 계속 뛰었다. 심장 뛰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얼른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마음을 써내려가 너에게 닿을까? 이 글을 읽는 너는 미소 지을까? 훗날 누군가 사랑을 묻는다면 일기장을 내어줄게. 내 청춘을 떠올리면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날 거야. 그와 야외에 누워있는 게 어색했지만 제인의 부드러운 음색에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다. 이제 갈까? 계속 밖에 있으니 조금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 날을 즐겁게 보냈네. 고마워. 나도 재밌었어, 여름아. 우리는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다. 친구로 지내는 시간이 흘러 10월 초, 가을 향이 제법 나는 때였다. 학과 독서실에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후 9시. 그에게 문자가 왔다. 여름아, 같이 야시장 갈래? 아니, 안 갈래. 공부해야지.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이랑 가야겠다. 야시장을 가면 또다시 옛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아 싫다고 했더니 그는 다른 사람이랑 갈 거라고 말했다. 소개팅한 사람과 가는 거겠지? 내가 거절했으면서 왜 울적한 건지. 유연이가 다가오지 않길 바랐지만 속으론 나만 바라보길 원했던 건가? 정말 최악이다. 울적한 기분으로 집에 와서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음악을 들으려 노트북을 열었는데 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유연이었다. 저기요, 저랑 야시장 갈래요? 그쪽이랑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였구나. 가슴 아래쪽부터 길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안도감과 불안함이 섞인 한숨 내음이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그때 문자가 왔다. 자꾸 욕심이 나요.
남자친구 있는 걸 알기 전엔 벽이 높네. 그래도 넘어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벽 끝이 안 보이는 기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낑낑대며 기어 올라가는 중인 것 같아요. 끝이 보이겠지 하면서 올라가지 말자고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는데 몸이 자꾸 움직여요. 근데 그렇다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요. 편한 대로. 나는 신경 쓰지 마요. 아까보다 술이 더 고파졌다.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내 심장과 머리를 휘감았다. 그가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기뻤지만 그의 고백을 예전처럼 설레며 받아들이긴 어려웠다. 지난 한 달간 차분하게 우리의 관계를 돌이켜보았다. 유연이에 대한 마음은 날이 선선해질수록 커졌지만 그보다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의 몸집이 더 커졌다. 먼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남자친구의 시험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주면 그의 인생에서 많은 걸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과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다. 선우 오빠와 나는 모두가 아는 커플이었고 우리과 사람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선우 오빠를 좋아했다. 내가 그를 두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걸 알면 과 사람들은 나에게 매정하게 등을 돌릴 것이다. 가장 믿었던 혜지조차 그런 표정을 지었으니 다른 동기들은 볼 것도 없었다.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안해, 유연아. 2주간 서로 많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난치며 수다를 떨었다. 내 눈시울은 조금씩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맑게 웃고 있었다. 아마 나는 본능적으로 그 1시간의 대화가 마지막임을 알았던 것 같다. 이제 집에 가자, 여름아. 내가 데려다 줄게. 1시간 뒤 그가 일어났다. 조금 더 앉아있고 싶었지만 이미 일어난 그를 따라 움직였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 동문에서 그가 발길을 멈췄다. 여름아, 나 사실 할 말 있어. 유연이의 말을 듣기도 전에 심장이 계속 아려왔다.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일까? 혹시 다른 말은 아닐까? 헛된 기대를 품고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도 바로 말하기가 힘든지 한참 뜸을 들이다 윗입술을 뗐다. 이제 우리 그만 보자.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계속 만나는 건 내 만족이지 널 위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널 조금만 좋아했으면 계속 연락하겠지만 난 많이, 아주 많이 좋아하니까 네 입장을 더 생각할 거야. 그의 말에 머리가 새하얘졌다. 혹시 딱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응. 그의 말에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다. 그의 큰 손이 내 어깨와 등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온기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눈물을 꾹꾹 삼켰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가까이 있는데도 그의 숨소리조차 미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 잘 가, 유연아. 여름아, 고마웠어. 조심히 가. 상처만 준 내가 뭐가 고맙다는 건지.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진짜 마지막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뒤로 한 발짝씩 움직였다. 그는 한참을 뒤로 걷다가 잠시 멈추더니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좌우로 크게 흔들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지금까지 마음고생했던 걸 훌훌 털어내는 듯 보였다. 저렇게 빛나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니. 지금이라도 헤어지게 돼서 다행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생각을 했다. 첫 고백을 거절할 때,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을 때, 그리고 오늘까지. 사귄 적은 없지만 우리는 여러 번 헤어졌다. 예전 헤어짐과 다르게 이번엔 그가 나를 밀어냈다. 그의 빠른 발걸음이 다시는 날 향하지 않겠다는 다짐 같았다. 다음해 2월 겨울. 눈이 내리던 날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선호 오빠가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었다. 그만 만나자는 나의 말에 선호 오빠는 내 마음이 떠난 걸 진작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재차 물었지만 나는 대차게 고개를 저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 그는 혹시 누군가 마음에 있는 거냐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니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취업 공부한다고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기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렇게 쉽게 끝날 관계를 놓지 못했다니 허무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유연이, 당장 유연이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와 마주치기 위해 캠퍼스 안에선 늘 주위를 살피며 걸었고, 점심 식사는 늘 약대 주변인 서문에서 먹었다. 한의원에 갈 때면 맞은편 카페에 한참 앉아있곤 했다. 그러나 유현이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학과 건물 거리도 멀었기에 그와 우연히 마주칠 일은 없었다. 늘 썼다 지웠던 문자인데 그날은 뭔가에 이끌린 듯 전송 버튼을 눌렀다. 어쩐지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불편하다면 미안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이불 위로 던졌다가 다시 들었다가 뒤집어 놓았다가 열었다가 반복했다. 보내지 말걸 손가락을 원망했다. 이불을 덮어쓴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 불편한 기색 없이 답장이 왔다. 오랜만이네, 여름아. 안 불편해. 오히려 반갑지. 이번 주말에 만날래? 사실 할 말 있어서 한번 연락해야지 싶었거든. 의외의 문자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무슨 의미일까? 대체 할 말이라는 게 뭘까? 게다가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을 밀어낸 나를 반겨주다니. 멀리서 그가 오는 게 보였다. 그도 나처럼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다. 첫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 유현이가 손을 높게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다. 여름아, 그는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예전처럼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다행히 어색하진 않았다. 너랑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그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난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것만 떠올라.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땐 내가 너무 내 감정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말만 걸지 않았어도 서로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땐 다른 건 돌아볼 여유도 없을 정도로 너한테 빠져서 그게 안 되더라. 사실 헤어지고 나서도 혹시 네 얼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집 앞에 가보곤 했었어. 나도 네 생각 자주 났어. 내가 가는 한의원이 너희 집 근처였잖아. 낮이고 밤이고 네 생각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한의원 핑계를 댔다. 그랬구나.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네. 난 남자친구한테 갔다는 생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 유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너를... 긴장되는 마음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천천히 한 단어씩 말하는데 유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끊었다. 여름아, 나 네가 요즘 약대 건물 앞에 자주 온 거 알고 있었어.
동기들이 알려줬거든. 네가 자주 온다고. 사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 여자친구 있는 거 알려주려고. 다음 달에 같이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 가게 됐어. 아, 잘됐다, 유연아. 몸 조심히 잘 다녀와. 담담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입술은 내 마음도 모른 채 바르르 떨렸고 손등 위로는 눈물이 떨어졌다. 지난 여름 같은 상황을 겪은 그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여름아.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졸업하면 거기서 자리를 잡을까 해.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일 것 같아. 그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야속하게도 내 볼은 흥건히 젖어버렸다. 우는 나를 다독이며 여전히 그대로네 라고 말하는 너. 웃음소리도 우는 모습도 여전히 그대로라며 머리가 많이 자랐다고 쓰다듬어 주는 너. 이렇게 따뜻한 너를 잊을 수 있을까? 백여름님, 괜찮으십니까? 그 소리에 눈을 뜨니 짙은 녹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눈물 때문에 자신을 BCD 카페의 직원이라 소개한 여인의 모습이 일렁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내게 손수건을 건넸다. 네, 괜찮아요. 21살이던 2008년 8월 마지막 금요일로 돌아갈게요. 내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죠. 저는 이 소설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제목도 어쩜 이렇게 잘 지었는지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제목의 의미가 더 와닿더라고요. 지금 딱 계절도 여름이잖아요. 소설 속 주인공들이 빨대로 캔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도 덩달아 캔맥주 하나 갖다 놓고 첫사랑 감성에 흠뻑 취해서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냥 풋풋하고 아련한 첫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반전에 반전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아마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실 거예요. 아련한 첫사랑 감성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